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오늘 Q&A 영상을 찍어 보려고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너무 부끄럽고 왜 이렇게까지 일을 벌렸나 싶기도 하고 살짝 후회도 하고, 그래서 열이 오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하기로 한 거 해볼게요. 제가 이 Q&A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샀는데 조금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간 그 뒤에 잡음 같은 게 깔리더라고요. 잡음이 좀 있어도 마이크를 사용하려고 지금 연결을 했거든요. 이 마이크를 연결하지 않으면 이 공간에 제 목소리가 울리기도 하고 화면까지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영상 길이가 얼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최대한으로 저의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답변에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혹시 이제 들으시다가 얘 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제 양해를 해주시고 좋게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미리 감사드릴게요. 적어주신 질문은 모으고 모아서 중복되는 거 체크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강조하거나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깊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루두루 넓게 이제 다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진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 나이에 관한 질문이 꽤 있었어요. 취업했을 때 나이도 많이 물어보셨고, 사실 제 나이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저는 92년생이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만 32살이라고 나오네요. 작년에 자격증을 땄고 가을에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네일샵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오신 건가요? 아니요. 어학연수 잠깐 간 게 전부이고 영어 열심히는 해요. 외국 나가면 이제 손짓 발짓 다 해서 의사소통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타입. 자격증을 왜 3개나 따셨나요? 여기에는 되게 긴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반영구를 먼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반영구 샵 오픈을 하려면 메이크업이나 피부 자격증으로 속눈썹 샵이나 왁싱 샵으로 오픈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영구 수업이 끝나면 속눈썹하고 왁싱까지 배우려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메이크업과 피부 2개 자격증이 필요해서 동시에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추후에 토탈 뷰티샵을 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일 자격증을 가장 마지막에 준비하게 되었어요. 학원은 국비로 다니신 건가요? 아니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유튜브는 자격증 생활이 좀 무료해져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진짜 무료했어요. 학원 가고 집에 오고 학원 가고 집에 오고. 그럴 때 어떤 재미를 찾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죠.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시기이고, 왜냐하면 전에 하던 일을 두고 아예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한 거였으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남겨두면 재밌겠다. 처음에는 진짜 기록용이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잘했다. 잘 시작했다. 다음 질문. 꾸준함의 비결은요? 사실 제가 진짜 절대 꾸준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침대에 누워서 바람 쐬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으라고 하면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등이 안 베겨요. 며칠 집 밖으로 안 나가도 오케이?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오케이, 영화를 보라고 해도 오케이인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일을 벌려가지고 하는 걸 저의 자아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저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럭저럭 살기만 할 것 같아가지고 30대에 들어서고 나서는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도전하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를 꽉 채워서 보내려고 하는 강박증이 걸린 것 같긴 한데 중간이 없어. 하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저의 생활들이. 인스타 네일 계정은 안 만드시나요? 사실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취업 전 포트폴리오 준비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트랑 드릴 수업을 들으면서 천천히 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아트 팁에다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펼쳐서 볼 수 있는 북에다가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 마지막쯤에 사람 손에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드릴 수업 마지막에 뭐 쉐입부터 케어, 컬러 바르는 것까지 하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손에 그때 해보기 시작했던 거고,
그 이후에는 뭐 친구들 손에도 해주고 엄마 손에도 해주고 그냥 앞으로 할 일이니까 복습도 해야 하고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손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다녔던 학원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았어가지고 네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넘쳐났어요. 운이 좋게도. 그리고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 비포 애프터 사진을 2개 다 찍으세요. 저는 이제 시술한 것만 다 찍어놓고 이랬거든요. 비포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 손톱이 이렇게 변했다를 보여줘야 되니까. 사람 손톱이 정말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이제 사람 얼굴 다 다르듯이. 이제 등록한 수업이 다 끝나면 사실 연습할 공간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학원쌤한테 부탁을 드렸었어요. 구석에서 연습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피드백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나중에 간식 하나씩 사드리고. 저를 알려주셨던 쌤들은 진짜 좋으신 분들이라서 열심히 하면은 다 도와주시려고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닌데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제 생각은 면접을 보기 위해서 있긴 있어야겠지만 이제 샵이 처음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원장님들께서 많이 보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뭐 얼마나 걸렸을지 순서대로는 했을지 뭐 누가 도와주진 않았는지 결과만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초보자는 직접 면접을 봐서 사람 자체를 보고 뽑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취업 전에 이렇게 할 걸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유로웠던 시간에 핸드케어를 100명 정도에게 하고 꾸준히 뭐 하루에 2명이라도 연습을 하고 취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를 했었습니다. 저는 진짜 시간이 많았고 주변에 사람도 많았어서 하면은 충분히 했을 것 같거든요. 막상 일을 시작하면서 케어에서 시간을 진짜 많이 처음에 잡아먹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학원에서 아트나 드릴 수업을 듣고 연습하시는 분들, 사람 손에 연습할 수 있는 분들은 케어 연습을 진짜 많이 하고 취업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취업할 때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은 이거는 놀랍게도 첫 번째로는 화장실이에요. 샵 안에 화장실이 없어야 한다였습니다. 화장실 청소 노노. 다음은 이제 제가 초보자니까 직원이 너무 많지 않은 곳을 원했고요. 그리고 샵 평수가 너무 넓지 않은 곳. 또 한 가지는 이제 좋은 사람들.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범위가 넓죠. 그리고 그들과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생각보다 매너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초보자를 간절히 원하는 곳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샵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고 이게 마음대로 갑자기 찾아간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들 거절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다가 추가를 하게 된 건 집에서 가까운 곳이 무조건 최고시다. 이게 초보자는 너덜너덜해진 멘탈과 체력을 진짜 끌어올려가지고 붙잡고 이제 일을 다녀야 되는데 집에서 샵이 멀면 쉽게 지쳤을 것 같아요. 네일 자격증을 따고 바로 네일샵에 취업을 하신 건가요? 저는 거의 바로 취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네일 자격증에 합격을 했을 때 아트랑 드릴 수업이 남아 있어서 수업을 가면서 이력서를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고 꼭 면접을 보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면접은 6군데 정도 봤던 것 같고 저는 막 자격 조건도 안 되는데 연락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한번 와서 면접 보자고 했던 곳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평소에 궁금했던 샵에도 면접을 보러 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샵의 원장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단순히 면접을 본다보다는
면접을 갔을 때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물어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궁금한 거 없냐고. 그럴 때 꼭 샵에 관련된 질문들 말고 뭐 원장님에 대해서나 이제 다른 것도 물어보면 다 대답은 해주실 거니까요. 평소에 내가 궁금했던 거 있으면 꼼꼼하게 체크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자주 보던 샵이 직원 공고가 올라왔다 하면은 일단은 연락해보기, 열정적인 이제 모습을 한껏 이제 보여주면서 원장님이 올리신 공고 조건에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자신이 이제 초보자라서 써주는 곳이 많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초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을 해서 면접도 많이 보고 샵을 찾아보길 권해드려요. 저는 이제 그때 시간도 많았을 때니까 굳이 이제 한두 군데만 보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던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샵에 당당하게 내가 들어가서 구석구석 눈으로 살펴보고 대놓고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고 유일하게 면접을 볼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특히 이제 네일을 자주 하지 않았던 분들이나 자격증을 따기 전에 네일샵 방문을 나는 거의 한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 이 방법 진짜 추천드려요. 이제 일 시작하기 전에 면접 보면서 다양한 샵 인테리어도 보고 분위기도 이제 파악을 하고, 하다못해 뭐 매장 백그라운드 음악이라던가 어떤 향이 나는지, 조명은 뭔지, 이 진열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디테일이 다 다르니까 예약 방법도 물어보셔도 되고, 카카오 플러스 채널이 있는지, 매장 핸드폰이 따로 있는지, 네이버 토통 메시지로 고객하고 소통은 하는지, 인스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고객하고 대화가 필수인 샵인지 등등 찾아보면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면접 볼 때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제 초보자가 이런 걸 물어봐서 다 무슨 소용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보는 눈은 갑자기 키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한테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그것들이 제가 그 샵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수습 기간에는 연습 그리고 추후에 이제 시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샵을 찾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초보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경력자분들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샵 경험이 아예 없는 초보자가 샵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처음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모델을 구해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을 때까지 무조건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빨리 실력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 손을 잡는 순간부터 현타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만 집중을 해도 하루하루가 되게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시술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조금 많다? 시술 이외의 일들은 보통 초보자에게 올 확률이 높아요. 카카오톡도 그렇고 뭐 네이버 예약 체크도 그렇고 뭐 릴스도 찍어야 하고 편집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달의 아트 뭐 디자인 아이디어 막 10개씩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부수적인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멀리서 보면은 다 밑거름이 되는 일들이죠. 나중에 샵을 운영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분명 맞아요. 근데 이게 나중이라는 거죠. 지금 내일 일이 아예 처음인 저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 실력을 키우는 일이 제일 먼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실력을 키우려면 무조건 사람 손을 많이 잡아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접 시에 내가 출근을 해서 해야 하는 일을 먼저 여쭤보고, 그 일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수습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랑 시간도 정확하게 확보를 하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막상 들어갔더니 예약된 손님이 우선이라면서 이제 제거만 시키고 계속 케어만 하고, 동네 장사라고 막 당근에서 모델 구하지도 못하게 하고, 개인 재료 가져와서 연습하라고 하고, 샵 운영하는 시간에 막 연습 못하게 하고, 옆에서 연습하고 있으면 못마땅하게 보고 눈치 주고. 지금 샵 원장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되게 못마땅해 하실까봐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한데, 저는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미래의 네일리스트 분들 그리고 초보 네일리스트 분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배우려는 의지가 그래도 있고 일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면접을 보시면서 초보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샵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냥 진짜 준비 아니고 진짜 온전히 막상 초보자를 뽑아놓고 관리를 못해서 방치하는 샵도 되게 많아요. 서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해가 생겨서 뭐 너한테 주는 90만 원도 너무 아까워 뭐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초보자에게 그렇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샵에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겠죠. 적어도 그거에 대한 도리는 할 정도로. 근데 이 말이 절대 막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세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처음에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하기 전 그 다짐했던 그 마음만 잊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첫 시작을 어떤 샵에서 해서 6개월 이상을 보내느냐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초보자를 다룰 줄 아는 샵에서 일한 직원과 아니었던 직원 6개월 차 네일 리스트를 비교하면 분명 큰 차이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샵은 여러 면에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 샵이에요. 처음에 진짜 연습 확실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에 4명 정도를 당근으로 모델을 구해서 옆에서 하루 종일 하고 있어도 눈치 같은 거 잘 안 주셨고, 물론 속으로는 당연히 답답해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얘가 들어와서 당장 일을 못한다 라는 거를 받아들이시고 저를 대해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시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는 해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죠? 사실 제 주변에도 내일 일을 시작했지만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좋은 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연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스스로 다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제거, 쉐입, 케어, 컬러링, 오버레이, 탑까지 다. 왜냐면 나중에 진짜 고객님의 손을 잡았으면 책임지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근성을 기를 수 있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케어까지 하는 것도 진이 너무 빠졌었어요. 이거는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쉐입 잡는 데만 한 세월, 이제 케어 끝나면 베이스 발라야 하는데 시간은 막 이미 한참 지나가 있고 컬러는 또 언제 발라. 그래서 탑 바를 때는 거의 영혼 가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아트 연습 들어간다 하면은 거의 기절이에요, 기절.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나에게 흡수가 되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델은 지인들도 좋지만 지인의 지인이라던가 당근 모델처럼 모르는 사람이 좋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일을 하면서 동시에 서비스 정신도 발휘를 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지인은 편해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진짜 고객님이 오시는 것처럼 연습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응대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보는 연습도 해보고 시술 다 하고 마무리 인사까지 하는 걸 해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모르시는 분들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한 번의 칭찬을 내 실력의 좌절을 이게 스퀘어 쉐입으로 보이나요? 그냥 그 고객님 마음에만 안 들었을 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탑을 안 바르고 혹시 샵에 물어볼 수가 없는 환경인 건지, 빨리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이 길로 돈을